어쨌든 이번 그 공격,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헤르치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WCK가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해왔고 또 이들이 하는 일에 크게 감사하고 있다고 먼저 이제 감사의 말을 하면서 이번 사건이 밤에 특히나 이제 전쟁 중에 매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인 사격을 한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었어서는 안 됐던 것인데 우리가 구호 활동가를 해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였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가자 지역에서 구호품이 분배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휘센터를 설립을 했다라고 하면서 코갓,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구호품 트럭을 가자에 들여보내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조정해오는 이스라엘 기관이 인도주의적 구호품 분배를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합동지휘센터 설립하고 구호품 전달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진행 상황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실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전말을 자세하고 또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뭐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실수도 있을 텐데, 이번엔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실수를 인정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스라엘 향해서 비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참 널려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당장,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의 화살 막 쏟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입 그리고 가자 지구 기아 위기를 놓고 민간인 학살이다 아니면 뭐 인종 청소다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실수지만 참 안타깝게도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구호단체들까지 사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자국민이 사망한 국가들부터 들고 일어났죠. 영국, 호주, 폴란드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일단 냈고, UNRW 후원금 복원하겠다고 제일 먼저 나섰던 노르웨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호 요원들이 사망한 곳이 없다. 이제 충분하니까 당장 휴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상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낸 나라가 미국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는 매우 격분한 상태다, 비통하다라는 심정을 전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후에 사실 이번 사건이 독립된 사건이 아닌 게 비극적인 이유다라고 하면서 가자 전쟁에서 많은 구호 요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번 가자 전쟁은 최악의 전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이 발표한 구호 요원 200명이 지금 가자 전쟁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유엔이 말한 구호 요원 사망자 수를 언급을 했는데, 아무튼 이어서 이스라엘이 이 민간인 그리고 구호 활동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구호품 전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우리가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인질 협상의 일환으로 우리가 즉각적인 휴전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오인 사격으로 인해서 뭔가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스라엘 군도 예전에 이스라엘 인지를 적군인 줄 알고 오인해서 사격을 해가지고 3명을 사망하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도 실수를 해요. 그리고 또 실수하면서 얼마나 이들도 스스로 고통스러워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이렇게 공격을 받은 WCK, 월드 센트럴 키친, 처음 들어보는 단체인 것 같은데 어떤 단체이고 가자지구에서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월드 센트럴 키친은 스페인계 미국 유명 셰프인 호세 안드레스라는 사람이 2010년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창립한 자선 구호 단체인데요. 허리케인이나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전쟁과 같은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준비된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으로 이제 구호를 펼치는 자선단체입니다. 그래서 WCK는 현지 입맛에 맞는 식사를 대규모로 신속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이 팀을 국가에 파견을 해서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IT, 우크라이나, 칠레, 일본 같은 경우도 대지진이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해온 단체고,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하는 이민자,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병원 스태프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특별히 10월 7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WCK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북부나 남부 이렇게 고향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을 향해서도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고, 베두인족들에게
이스라엘에게도 식사를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 11월까지 WCK는 이스라엘에만 총 54만 끼의 식사를 와. 제공을 했고 가자 지구에서는 하루에 17만 끼, 지금까지는 4,300만 끼의 식사를 가자 지구에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UNRW가 하마스와 연관된 것이 밝혀지면서 사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UNRW의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WCK에게 참 많은 도움과 또 의지를 또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WCK가 가자 지구에서 업무를 즉각 중단하면서 사실 이스라엘에게 또 큰 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유엔이나 UNRWA는 사실은 뭐 구호단체인 것 같지만 그 하마스와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그랬는데, 그 UNRWA에 비해서 그래도 이 WCK는 정말 보호받아야 되고 진정한 의미의 어떤 구호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이제 이스라엘도 힘들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네.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비난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격할 때 피하 식별, 나와 적군을 제대로 구별해야 되고, 또 공격해야 할 대상과 공격하면 안 될 대상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스라엘 군 IDF가 이번에는 왜 이렇게 그 WCK를 공격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을까요? 네. 감독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작년 12월, 교전 수칙대로 우통 다 벗고 100기까지 흔들고 접근하는 이스라엘 인질 3명에게 그대로 총격을 가해서 사살한 사건, 바로 그런 실수도 있었는데, 물론 이스라엘이 상당히 어려운 전쟁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하마스가 군복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민간인 속에 침투하여서 있기 때문에 누가 민간인인지 누가 하마스인지 구분이 안 가기도 하거니와, 구호품 같은 경우도 가자 지구에 들어오자마자 일단 하마스가 탈취해가는 그런 일들도 참 많기 때문에 구호품도 그냥 긴장을 늦추고 뭐 알아서 가겠지 보고만 있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 들어서 어려운 일이 또 있는 게 가자 내부에서도 힘겨루기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구호품 배분이 어려우니 하마스 말고 가자 지구 내에서 힘 있는 부족들, 족장들을 지정을 해서 구호품을 너네가 나눠줘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족들 간의 다툼이 또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지난주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면서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서한지구, 동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가자지구까지 우리가 활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까지 가자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부 알력 다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상당한 압력 플러스 다양한 작전 속에서 사실은 작전을 진행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을 잘 처리하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교전 규칙, 교전 수칙이 있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잘 해야 잘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이 교전 규칙인데, 이스라엘군 내에는 전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공격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자라는 이 문화가 너무 팽배해져 있다고 이스라엘의 이 고위 관리가 한번 꼬집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인질 3명을 살해했을 때도 교전 규칙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일단 먼저 공격하고 먼저 사살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자는 이 문화가 이스라엘군 안에서 너무 팽배하게 자리 잡으면서 이런 사고가 또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머뭇머뭇하고 막 고민하고 상부에다 전화해서 보고한 다음에 뭐 공격할까요 말까요, 아직 회의가 안 끝났다 기다려라, 이런 상황이 다 끝나니까 당하니까 먼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번에 그 5인 사격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군의 어떤 작전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죄 없는 민간인 그것도 모자라서 구호단체 직원까지 살해를 했으니 이번은 좀 문제가 큰데요. 더군다나 이스라엘군과 미리 움직임을 조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난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라파 작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안 그래도 민간인 보호에 대해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구호단체 직원이 살해가 됐으니 제약이 안 걸릴 수 없을 것 같고, 이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구호단체 직원들이 사망한 것이 라파에서 이스라엘이 벌이고 싶어하는 그 군사작전을 더욱 우려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라파 작전과 이번 사건을 연관지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공격을 감행했던 이스라엘 군인은 지금쯤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죄책감 때문에 야, 나 때문에 이거 참 앞으로 이스라엘 군의
작전이 굉장히 제한을 받겠구나. 야, 좀 사태가 심각해지겠구나.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요. 네. 예.